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하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댁과 친정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사이의 갈등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반복되는 작은 갈등들.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툴러서 또는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실제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씨네 가족. 결혼 5년차 며느리 지영씨와 3년차 사위 민호씨가 있는 평범한 집안이죠.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이지만 명절만 되면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족이 어떻게 갈등을 겪고 또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챕터 1 쌓여가는 서운함 230-1000 며느리 지영씨의 고충. 지영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5살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도 벅찬데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명절 3일 전부터 시작되는 게 일이에요. 뭘 준비해 갈지, 어떤 옷을 입을지, 아이는 뭘 입힐지.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지영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시어머니의 완벽주의였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좋으신 분인데 명절 준비만 되면 달라지셨거든요. 파를 썰어도 너무 굵다, 전을 부쳐도 색깔이 고르지 않다, 나물을 무쳐도 간이 심심하다. 매번 다시 하게 되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다른 가족들 앞에서 지적받을 때였습니다. 시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서툴러서라고 하시면 정말 얼굴이 뜨거워져요.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랄까요? 지영씨는 점점 시댁 방문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니까 아이도 할머니 집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마음. 반면 시어머니 입장은 어땠을까요? 올해 65세인 시어머니는 3남 1녀의 자녀를 키우며 평생 가정을 지켜온 분입니다. 며느리가 좋은 아이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음식 솜씨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인스턴트에 익숙해서. 시어머니에게 명절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이었거든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배웠어요. 처음엔 서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저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며느리도 똑같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하지만 지영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며 시어머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간섭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내 방식대로 안 하면 뭔가 어색해지고. 참 어려워요. 사위 민호씨의 딜레마. 한편 사위 민호씨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아내 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미묘한 거리감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내 가족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손님 대접을 받는 기분이에요. 특히 명절이나 집안일이 있을 때 그 느낌이 더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사위는 편히 있어라 하시고 장모님도 민호야 그냥 TV 봐 하시는데 아내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거든요. 민호 씨는 도우려고 해도 선뜻 나서기 어려웠습니다.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고 사위가 무슨 설거지를 해라고 하시니까. 앉아만 있자니 미안하고 일어나자니 어색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민호 씨는 점점 처가 방문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죠. 자기 가족인데 저 때문에 자주 못 가는 것 같아서. 갈등의 심화. 이렇게 각자의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시댁 가는 날이면 미리부터 스트레스를 받았고 민호 씨는 처가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장인어른, 장모님도 각각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당황스러웠죠. 이는 우리나라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 말이에요. 챕터 2 폭발하는 감정들. 추석날의 사건. 그해 추석날 마침내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갈비찜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아이는 할머니가 봐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혼자 준비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시누이들은 늦게 와서 살짝만 도와주고
오전 내내 부엌에서 고생한 지영 씨. 그런데 상을 차릴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전이 좀 두껍게 부쳐졌네. 다음엔 더 얇게 부쳐야지. 순간 지영 씨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 준비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서러워요. 부엌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우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매번 지적만 하시고 인정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자꾸 틀렸다고만 하세요? 시어머니의 서운함. 시어머니도 속에 쌓인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널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혼내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면 저는 위축돼요. 자꾸 실수하게 되고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도 부엌의 분위기를 느끼고 어색해했어요. 그럼 내가 안 가르쳐 주면 되겠네? 내가 참견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지영 씨의 목이 메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였어요. 사위와 장인 어른의 대화. 한편 민호 씨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민호 씨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호야, 우리 딸이 너무 집안일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도와주면 안 되겠니? 민호 씨는 그동안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놨습니다. 아버님,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매번 사위는 가만히 있어라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인 어른도 이제야 사위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격식을 차리려다 보니 내가 불편했구나. 네, 가족인데 왜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도 집안 일원이 되고 싶은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추석날의 갈등 이후 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지영 씨는 시댁 방문을 피했고 민호 씨도 처가에 가는 걸 망설였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죄송하고. 그렇다고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내 방식이 틀렸다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할머니 집에 안 가?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 방식의 차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그리고 쌓인 오해들이 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각자의 반성.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영 씨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가?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까지 키우는데 내가 너무 완벽함을 요구한 건 아닐까? 민호 씨와 장인 어른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배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벽을 만들었나? 이렇게 각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 이해와 소통의 시작. 첫 번째, 화해의 신호. 갈등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 씨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남편은 출장 중이고 친정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혹시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달려오셨어요. 뭐가 죄송해? 당연한 거지. 우리 손자 아픈데.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했나 봐. 좋은 마음이었는데 전달이 안 됐네. 진솔한 대화. 시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사실 내가 무서웠어. 며느리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잖아. 혹시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할까 봐. 지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생각을? 저는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매번 혼나는 것 같아서 위축됐던 거예요. 그랬구나. 나는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거든. 엄하게 가르쳐야 빨리 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칭찬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스타일이에요. 틀렸다고 하시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성향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위와 장인의 새로운 관계. 비슷한 시기에 민호 씨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장모님 생신날 평소보다 일찍 가서 준비를 도왔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이고, 사위가 무슨 설거지를. 어머님, 저도 이 집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민호 씨의 적극적인 모습에 장모님도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 고마워라. 우리 딸이 복받았네. 장인 어른도 민호 씨와의 관계를 달리 접근하기 시작하셨어요. 민호야, 우리 좀 편하게 지내자. 사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가족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도 그렇게 지내고 싶었어요. 작은 변화들의 시작. 이런 대화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 씨를 가르칠 때 방식을 바꿔보셨어요. 지영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 방식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 지영 씨도 시어머니의 조언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네요. 왜 이런 방법을 생각 못했을까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민호 씨도 처가에서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갔어요. 아버님, 이것도 제가 해볼게요. 고맙다. 역시 우리 사위야.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가족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가장 큰 변화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었어요. 지영 씨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정을 지키며 사신 자부심이 있으시구나. 그걸 저한테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야.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어려움을 깨달으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기도 벅찬데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보다. 민호 씨와 처가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배려한다고 거리를 뒀는데 오히려 가족으로서 가까워질 기회를 놓쳤구나. 소통의 중요성 깨닫기. 이 과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통의 중요성이었어요. 왜 진작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서로 눈치만 보느라 더 힘들었네. 정직하고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챕터 4 새로운 가족 문화 만들기 2500-3000 명절의 새로운 모습. 다음 명절부터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 씨와 함께 요리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손재주가 좋아졌네. 이제 나보다 나아. 지영 씨도 시어머니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 이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사위 민호 씨도 자연스럽게 가족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제가 상 차릴게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고맙다, 민호야. 정말 의젓하네. 새로운 전통 만들기. 가족들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각자의 특기를 살려 분담하기로 했어요. 지영이는 서양식 요리를 잘하니까 샐러드나 스프를 맡고 어머니는 전통 음식을 가르쳐 주시고 민호는 설거지와 정리를 맡자. 이렇게 역할을 나누니 부담도 줄어들고 더 즐거워졌습니다. 또한 명절이 아닌 평상시에도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무거운 명절에만 만나지 말고 편한 일상에서 자주 보자. 갈등 해결의 원칙 정하기. 가족들은 앞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둘째, 감정이 앞서면 잠시 시간을 두고 대화하기. 셋째,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기. 넷째, 상대방의 좋은 의도 인정하기. 확산되는 변화. 이런 변화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누이들도 며느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지영 언니, 우리도 서로 도우며 지내요. 언니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야 알았네요. 아이들도 가족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 집 가는 게 재밌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웃으면서 요리해요.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더 자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지영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집안이 화목해. 지영 씨 어머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나중에 며느리한테 어머니처럼 해주고 싶어요. 민호 씨 아버님, 어머님,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 우리 사위 덕분에 집안이 더 든든해. 고맙다. 마무리 3000.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댁과 친정, 며느리와 사위 사이의 갈등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조금의 이해와 소통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 그리고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화해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